네,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 올라온 판사 탄핵. 여러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법원 앞에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를 높여서 검찰과 언론을 비판했었죠.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나를 최소한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좀 조용히 하세요. 이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이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데 애완견이란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다. 언론은 뭐 오줌 못 가리는 발작 증세. 아니 애완견이라 높이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YTN 앵커 출신이죠. 예, 노정면 의원은 검찰 주장 받아쓰기에 분주한 대다수 언론을 애완견이라 부르지 감시견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선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한때 언론에 몸을 담았습니다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양문석 의원은 사실은 그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을 주관하고 우리 언론, 그러니까 방송 정책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직자 출신입니다. 예. 노정면 의원은 뉴스 보도 채널의 앵커 출신입니다. 노조위원장도 있지만. 그러면 노정면 의원은 본인이 YTN 기자하던 시절에 검찰이 부는 보도자료만 그대로 받았었습니까? 사실 확인 안 하고 추가 취재 안 하고 그다음에 보강 취재 안 하고 서로 데스크에 그런 검토 안 거쳤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대서방이고 필경사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스스로에게 침을 뱉는 행위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보도도 있는데 왜 이건 취재 안 하십니까? 그럴 때는 또 보도를 인용합니다. 그런 보도, 자기에게 유리한 보도는 이거는 취사 선택에서 잘한 거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는 이거는 기레기고 그 애완견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그 분리대응하는 모습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전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조급증들 지금 이 양문석 의원도 지금 사실 재판이 수사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조급하고 이런 좀 다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언론인 전체를 이렇게 무도한 적으로 돌리고 아주 무지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거 이거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한마디 더 보태면 양문석 의원 지금 언론 손해배상 징벌법 발의했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 정말 본인에게 큰 족쇄가 될 겁니다. 예, 언론을 향한 좀 적개심이 느껴지는 여러 민주당 내 당내 인사들의 발언을 좀 살펴보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다 보니까 검찰의 대응,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불만을 많이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화영 전 평기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후에 그 불똥이 판사에게로 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벌써 현재 3만 1,000명을 돌파했고 5만 명을 향해서 나가자.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라는 동의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송영훈 의원, 판사를 탄핵하자. 가능한 겁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아니, 가능하지도 않고요. 탄핵 사유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저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라고 헌법 103조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특정 정치인의 팬덤이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사실상의 압력을 조성하는 것은 이것은 대중 독재 내지는 파시즘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면은요. 당 대표의 팬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어하고 말려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 그런 제스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면요. 아, 내가 그냥 떳떳하게 재판을 받을 테니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달라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아주 위험한 대중 독재 또는 파시즘으로 가는 길을 열어젖히고 있다.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김주익 전 대변인.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성공 관련 의혹에 대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판사가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또 이재명 대표를 재판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겠다. 또 수원지법까지 너무 다니기가 머니까 뭐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겠다 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내가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게 뭐 해달라, 탄핵하겠다, 뭐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재판을 했던 그 신진우 판사를 뭐 탄핵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관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 지금 뭐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야 뭐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인 그 기소를 여러 차례 당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5번째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아 이게 정적 재고용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표현들을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을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재판에 불성실한다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저는 뭐 얼마든지 그건 뭐 타박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지금 받고 있는 재판 또는 지금 앞으로 받게 될 재판 이 과정 속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피의자의 방어권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그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안 끝나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왈가왈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성민 전 최고 보시기에 어떤 이런 사법 리스크가 이번에 또 기소가 돼서 자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면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대표는 또 이재명이다. 또 한 번 연임을 노린다. 그래서 7월 달에 그만둘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사법 리스크는 뭐 어차피 뭐 무죄 나올 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다만 이제 억울한 정치적 기소가 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를 향한 표적 수사가 사실상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억울한 기소가 돼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전에서 따지면 될 텐데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신진우 판사를 뭐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나. 여러 가지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그건 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 거죠. 근데 일단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 신진우 판사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상황인 것이고, 그것은 뭐 의원들이 주도하거나 뭐 당에서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하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즉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것을 당에서 어떻게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더 강화되고 심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재판을 받는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설령 1심 재판이 불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까지 다퉈볼 수 있는 예. 여지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뭐 갑자기 발현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대선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번에 최근 총선도 사실 당 대표로서 이 총선을 이끄셨지만 그때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그 투표를 할 때 다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유권자들이나 국민들께서 갑자기 새삼스러운 것으로는 보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최성 평론가님, 네. 이재명 연임, 한동훈 어대한 뭐 이래서
당대표가 두 분이 또 만약에 된다면 네. 7월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건 또 총선의 재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2차전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또 2년 뒤에 또 대선으로 또 그대로 갈 수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연장전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예. 않습니까? 그럼 이번 또 당권 도전은 아마 2차 22대 국회 초반은 한동훈 위원장 대 이재명 대표의 또 총선 연장전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또 끝나지 않고 만일 또 두 사람이 양당이 대권 후보로 간다 그러면 다음 대선은 또 이 두 사람의 최종 승부처가 또 된다는 그런 예. 사실이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어쨌든 이제 내일로 그러니까 조만간 출마 예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비전과 어떤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당정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9월에 만일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러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함께 져야 된다는 그 사실은 명쾌해지는 거잖아요. 저는 분리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당으로부터 좀 사법 리스크를 좀 덜어줘야지 이렇게 한 몸으로 갔을 때 원래 타이타닉은 선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거함이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에 이게 민주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안도 이번 재판도 아마 예상치 못했던 것 같은데 세상 일은 변수가 많습니다. 아마 9월까지 남은 상태에서 연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과연 정치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톱10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